자, 2026년 북중미 월드컵 8강 경기, 8강 첫 번째 경기 프랑스와 모로코의 경기가 있었고요. 프랑스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일방적인 경기였는데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 프랑스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공격을 전개했고요. 그러면서 공격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고 다양한 패턴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로코가 수비 쪽에서 공간을 안 주면서 라인 자체를 너무 내리면서 수비 쪽에 숫자를 많이 뒀잖아요. 그리고 뚫렸을 때는 야신분우의 엄청난 선방이 있었고 네. 그래서 전반전 0대 0으로 맞춘 건 모로코 입장에서 성공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음바페의 엄청난 슈팅이 나오면서 선제골을 허용했고 그러면서 흔들렸고 덴벨레에게 추가골을 허용하면서 경기는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모로코 입장에서 그 사이바리 선수가 이제 나올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전략을 택하는 게 좀 자연스럽다는 생각은 했어요. 일단 최대한 우리가 어쨌든 수비를 좀 공고히 하고 톱에서의 결정력이 사이바리 선수가 있을 때 없을 때가 다르니 우리는 일단 최대한 지키는 쪽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 카운터를 활용을 해보자였는데 문제는 카운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잘 풀어서 빠르게 공을 앞쪽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프랑스가 카운터 압박을 워낙 세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하키미 선수가 이날따라 오늘 경기에서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킥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을 때 세피스 기회를 할 때 하키미 선수가 전담 키커니까 많이 찾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영 좀 안 좋은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저는 그 모로코가 전반전 0대 0으로 맞춘 거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모로코 입장에서도 전력차를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수비 후역수로 경기에 임했고 다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수비 숫자를 많이 두다 보니까 공격으로 전개하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프랑스의 압박에 막히는 장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이바리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오니까 중요한 순간에는 박스 안쪽에 동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이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전반전은 실점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고 실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 우아비 감독 입장에서는 후반전에 또 다른 카드를 준비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임하는 모습들이 몇 차례 나왔는데 실점을 하다 보니까 뭔가 꼬였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우아비 감독이 실점한 다음에도 확실한 카드는 준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라이미하고 암라바트를 바로 투입하면서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성공했다고 보기엔 어려워서 제가 보기에는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약간 그 미드필더들의 그 짬바 차이 좀 느껴졌어요. 네. 왜냐면 사실 라비오 선수가 공 처리하는 거하고 이런 수는 있어요. 라비오가 뭔가 이 프랑스 팀 전체의 어떤 템포와는 좀 안 맞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라비오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이것도 좋지만 또 템포 조절이 필요할 때는 라비오 같은 선수가 공 잡고 있으면서 그걸 조절해주는 능력도 같이 이제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부하디 선수 사실 첫 경기 때부터 이제 부하디 선수가 활약이 워낙 좋아가지고 되게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같은 경기에서 보면 부하디 선수가 뭔가 공을 처리하다가 잘리는 장면 되게 많았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여기서 이제 약간 양 팀의 미드필더들의 좀 짬바 차이가 난다. 만약에 모로코가 공을 빼서 탈취해내고 그 다음에 다음 플레이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부하디 선수가 조금 더 침착하게 플레이를 해서 안 끊기고 더 앞쪽으로 전달을 잘했더라면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장면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런 부분이 나오지 못했으니까 뭐 아위나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부하디 선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경기에서는 미드필드진의 어떤 짬바 차이가 좀 나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프랑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모로코도 강한데 모로코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는 게 모로코가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뭘 못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강해도 너무 강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로코 오아비 감독 입장에서 저는 다 이해가 돼요. 플랜 A도 이해되고 플랜 B로 바꾸는 것도 이해되고 다 이해가 되는데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브라임 디아스를 그냥 풀타임을 두는 게 어땠을까. 그래도 브라임 디아스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인데 브라임 디아스가 너무 빨리 나온 것 아닌가 요 아쉬움은 있었어요. 아마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임 디아스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 좀 체력이 떨어져서 효용성이 다했다라고 판단한 거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킥이나 뭐 침투나 이런 걸로 뭐 하긴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는 브라임 디아스가 키가 그렇게 큰 선수는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키 큰 선수를 넣는 게 낫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됐건 간에 오늘의 경기에서는 프랑스를 넘어서긴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요. 네. 예. 근데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이번 월드컵에서는 골키퍼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선수들 물론 이제 메시는 PK에 좀 약한 면모가 있지만 네. 실축하는 장면이 두 차례 나오고 오늘 음바페도 실축하긴 네. 했는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야신분우는 진짜 정말 대단하다. 야신분우의 활약이 전반전 내내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선방을 세 차례나 보여줬고 세 차례 모두 실점과 유사한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막아냈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두 골을 실점하긴 했지만 야신분우는 칭찬받을 만하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뭐 분우가 뒤에서 잘 막아줬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전에 여러 가지 실점 위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1차적인 목표 실점하지 않는 거 그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것만으로는 프랑스 넘어서기는 좀 역부족이었고 프랑스는 참 좋네요. 팀 네. 자체가 워낙에 강력한 공격진을 갖추고 있고 미드필드전도 지금 추아메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코노에 선수가 그 공백을 잘 메꿔주고 있고 그 뒤에는 우파메카노, 살리바 이 조합 그리고 그 뒤에 가서야 이제 매냥 선수는 오늘 뭐 그렇게까지 뭐 활약할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경기가 너무 일방적이어서 근데 벤치를 놓고 봐도 벤치에서도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꺼낼 수 있는 카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이 8강 경기까지 치른 상황에서 프랑스가 독보적인 우승 후보인 건 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 자 다음에 이제 4강에 일단 어제 진출했는데 4강 상대는 스페인 아니면 벨기에인데 근데 프랑스가 너무 강하긴 해요. 네. 지금까지 경기력을 봤을 땐 프랑스가 너무 강하긴 해요. 물론 이제 모든 대결은 붙어봐야 아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지금 모습은 너무나 강력하다. 특히 파괴력이 이 경기에 두 골 넣으면서 16골인가요? 아마 그 정도의 득점력으로 보이는데 경기당 2골 이상이니까 네. 사실 파라과이전 한 골이지 나머지 경기에서는 다 2골 이상 넣었잖아요. 그래서 16강, 8강 경기를 제외하면은 경기당 3골 이상씩을 넣었으니까 진짜 대단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고 음바페가 지금 8골로 메시하고 득점 선두를 네. 다투는 가운데 덴벨레라든가 두에라든가 바르콜라라든가 모두 골을 많이 넣고 있고 올리세가 골을 못 넣는다 할지라도 도움을 또 많이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올리세가 과연 대회 끝날 때까지 지금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네. 올리세가 중요한 순간에 넣을 것 같아. 진짜 승부처에서 넣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올리세가 못하는 게 아니라 슈팅 때렸을 때 이런 슈팅이 나오네 올리세가 네. 이런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는 올리세가 또 골을 넣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이제 프랑스는 너무 좋다. 네. 자 오늘 그래 MOM 누구? 이거는 몰라요. 저는 마음속으로는 야심 보는데 네. 그래도 음바페를 뽑아야죠. 네, 음바페가 맞죠. 네. 음바페 그 첫 번째 골이 너무 각이 없는 상황에서 진짜 엄청난 슈팅을 해내서 골을 만들었고 그 골이 터지면서부터 이제 모로코 선수들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 좀 났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막았는데도 이게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이게 뚫리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 중에도 느꼈겠지만 경기 끝나고 나서 이 경기를 모로코 선수들이 복귀하잖아요. 그 음바페 골에 대해서 또 다시 놀랄 것 같아요. 야, 이 정도로 막았는데 여기서 골을 넣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골이었어요. 그럼 무슨 단 하나의 시야도 아니고 그냥 각이 안 보이는 걸 그 만들어서 넣은 거라서. 앞에 수비수가 있고 파포하고 이 수비수 사이에 공간을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겁니까? 이거 차면 난 들어간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때리는 거 아니야 그냥 진짜.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오프사이드긴 했지만 그 올리사이 패스를 음바페가 어처구니 없이 날리는 장면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 장면을 위해서 네. 연습한 거다. 한번 날려보고 속아 찌롱하고 이번에 정확하게 처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골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메시 선수도 그렇고 음바페 선수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본인들이 어떤 큰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팀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결국 다시
골로 보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월드컵이 유독 좀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슈퍼스타들이 다 자기 활약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또 그 슈퍼스타들 보는 맛이 있는 대회가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월드컵이 재밌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메시도 그렇고 음바페도 그런데 PK 실축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경기에서 결국 필드골을 넣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자해지 느낌도 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재미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2020년 북중미 월드컵 8강 경기 프랑스하고 모로코 경기 저희 경기 끝나고 후톡했고요. 내일도 내일은 어디 경기지? 스페인과 벨기에 네. 경기 또 이제 또 라이브 하니까요. 저 취직 그리고 네. 유튜브 많이들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도 찬우가예요. 꼭 예. 오세요. 여기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